어제 간담회를 주최한 한동훈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서영교 의원을 향해서 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완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돼 있지도 않고 서영교 같은 사람들은 결코 저 문제에서 피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옥문이 진짜 열린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을 말하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 국선 변호 얘기했는데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빽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서영교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국선 변호인이 다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영교 의원의 말대로 국선 변호인이 정말 만능 열쇠이고 이게 다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니 만능 키가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국선 변호인을 한다 하더라도 네. 국가에서 당연히 그것은 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서비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무한정일 수는 또 없을 거예요.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업계에서 보면 로펌이나 이런 데서 경찰 출신 전관들을 엄청나게 지금 채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결국엔 수사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 출신이니까 네트워크도 많고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가지고 그런 저런 사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유능함, 무능함 이런 것들이 아마 구분이 되기도 할 텐데 국선 변호인께서 얼마만큼 이거를 성심성의껏 해줄 수 있겠느냐. 네.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아마도 그것이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또 나뉘게 될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없는 거라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유능하고 그다음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돈 있는 피해자만 소위 이제 지금 보완책으로 규정이 돼 있는 뭐 이의 신청권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 변호사가 과거에 검사가 했던 사실상의 보안 수사 지휘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유능한 변호사 돈을 많이 써야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지금 야당은 예.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서영교 의원한테 판사 불러서 인맥을 수 있는 서영교 의원처럼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영교 의원의 과거 사건을 네, 끄집어낸 서영교 의원이 건가요? 과거 사건입니다. 이게 2015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당시 이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기소가 됐었죠. 근데 거기에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내용인데 서영교 의원이 2015년 5월에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가지고서 당시 이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 씨를 선처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 강제추행 미수로 지금 이제 그 기소가 돼 있었는데 네. 벌금형으로 해달라. 강제추행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청탁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그 당시에 김 전 부장판사니까 국회에 파견돼 있던 그분의 그 수사 과정에서의 증언, 그 다음에 그분이 당시에 법원 행정처로 보고한 내용, 그 다음에 그 법원 행정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던 북부지법원장을 거쳐가지고서 담당 재판부한테까지 내려온 그 과정이 다 공소사실로 인정이 된 겁니다. 예. 물론 그런데 서영교 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청탁, 사실상의 청탁이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형법의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 그 당시에 그 전 법원 행정처장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됐었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 사건을 갖다 지금 지적을 하면서 서영교 의원 같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얼마든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형소법 개정에 대한 우려 8가지에 대한 반박이 담긴 팻말까지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죠. 뭐 검사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미국처럼 우리도 이제 한국판 FBI 중수청이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안 수사가 없어지면 이제 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로 더 치밀하게 수사를 할 수 있어지는 것이다. 우려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 김진욱 대변인님, 저희가 정말 걱정 끝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걱정을 끝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서영교 위원장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핑퐁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안심해도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주문한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앞으로 이 제도적 보완 그리고 법적 보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비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해내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한 70여 년 이상을 저희가 쓰던 이 형사사법 절차를 제도를 이제는 새로운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지금 현재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성우에서 준비되는 과정들은 부족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들에게 더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런 부분들만 좀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빈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빛의 속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서영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에 내가 법사위원장이 된 이후에 소위만 한 달 동안 9번을 열었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듬성듬성한 거 아니고 굉장히 촘촘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 정광재 대변인 이 말은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들끼리 모여서 본인들 생각만 관철시키려는 소위가 의미가 있나요? 적어도 소위가 이루어지고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이 법안이 도입됐었을 때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에 그 공소기각과 관련한 사안을 새로 넣을 때도 국민의힘 소위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했기 때문에 당시에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본인들끼리 얘기하면서 왜 들어오지 않았느냐. 어차피 국민의힘이 얘기해도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 그거 다 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 그 형사소송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공청회에 나왔던, 토론회에 나왔던 김진주 씨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보안수사권이 민주당의 안대로 폐지되더라도 나 같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마련됐구나라는 정도의 답이 나왔다면 전 그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 다수가 왜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또 국민보다도 이 수사 현장과 법 현장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일선 경찰들, 변호사들, 일반 국민보다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괜히 걱정하겠습니까?